저는 어떻게 이런 심리를 이용하고 거기에 더 추가적인 전략을 적용하였을까요? 이렇게 해서 초반 오픈할 때 사람들을 묶어 놓을 수 있게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메리트를 느끼게 됩니다. 추가적인 심리를 덧붙여서 그 효과를 제대로 보았으니 저는 지방광역시에 4층짜리 건물을 매수해서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고, 리모델링과 여러가지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오픈 약 한 달 반 만에 풀 만시를 이루고 11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 현재도 예약 대기자가 약 50명 정도이며 지속적으로 문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하루라도 빨리 만시를 만들 수 있는, 또한 가급적 장기 입실자 위주로 만들 수 있는 가격 설정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꼭 고시원 사업을 하려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실 것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가격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본적인 심리에 한층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심리를 덧붙여서 그 효과를 제대로 보았으니, 영상 보시다가 뻔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우선 가격 설정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9의 마법으로 1000원보다는 990원과 같이 안정된 숫자가 아닌 약간 모자란 금액으로 끝나면 소비자들은 왠지 모르게 더 싸다고 느끼게 마련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쉽습니다. 보통 마트나 백화점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들이라서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전에 어떤 한 학자가 실험을 했었는데요. 비슷한 제품을 6,100원, 5,900원, 5,4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자 이상하게도 5,900원의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신기한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는 끝자리에 변화를 주어서 왼쪽 자릿수가 변하면 사람들은 실제 변화 폭보다 그 차이를 훨씬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이고, 5,400원보다 5,900원이 더 많이 팔린 이유는 가격이 비쌀수록 품질이 더 좋을 것이라는 심리까지 같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격에 대한 심리 중에서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지갑에 10만원이 있었던 상황에서 만원짜리 영화 티켓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첫 번째의 경우는 지갑 속 10만원 중에서 만원을 써서 영화 티켓을 구입을 했으나 그 티켓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영화관에 도착을 해서 티켓을 예매하려고 봤더니 지갑 속 10만원 중에서 만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상황 모두 지갑에는 9만원만 남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두 번째 상황이 영화를 보기 위해 다시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가 더 속상해하고 다시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하죠. 어차피 똑같이 만원을 잃어버린 건데 말이죠. 이러한 현상은 사람의 심리를 잘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티켓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경우에는 9만원짜리 현금과 만원짜리의 영화 티켓이라는 두 개의 계좌가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현금의 계좌는 9만원에서 손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 티켓의 계좌는 티켓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100%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티켓을 사기 전에 현금 만원이 없어진 두 번째의 경우에는 현금 계좌 10만원에서 10%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의 경우인 티켓 계좌 100% 손실보다는 현금 계좌 10%의 손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의 지갑에서 만원만 없어진 상황이 영화 티켓 재구매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듯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은근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A의 문장, 하루에 1,000원이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굶지 않습니다. B의 문장, 한 달에 3만원이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굶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 중 여러분들은 어떤 기부단체에 더 기부할 마음이 드시나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실험 결과는 A번을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같은 금액을 몇 분의 1로 쪼갰을 뿐인데 왜 소비가 쉬워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가격을 평가할 때 두 단계의 생각의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1단계에서 해당 가격과 비교할 대상을 떠올립니다. 1,000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00원이면 음료수 한 캔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이 금액은 소소한 금액 지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로 선택이 쏠렸고, 2단계에서 반대의 선택의 경우인 3만원을 생각하게 되고, 이 3만원은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최종 결과는 A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건데 은근 느껴지는 심리는 완전히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가격을 설정할 때의 기본적인 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어떻게 이런 심리를 이용하고 거기에 더 추가적인 전략을 적용하였을까요? 참고로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가격은 저희 고시텔의 실제 가격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시텔의 월세 가격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우선 가격을 세팅을 할 때는 내가 이 고시원에 얼마를 투자했으니 그 원가를 계산해서 마진을 책정하는 그런 원가 가산법의 가격으로는 책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고시원 시장에 시장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어차피 리모델링 투자 금액은 차후에 매도할 때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입주생들한테 전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선 주변의 고시원들의 월세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주변 시장의 평균 가격을 알게 되겠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리뉴얼 오픈한 고시원은 리모델링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였으니 일반적인 주변 시장의 평균 가격보다도 높이 설정하셔도 되고요. 정말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변의 최고급 고시원보다도 더 높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변 평균 시장 가격의 30%는 넘기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입주할 사람들이 을에 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고시원이 월세를 43만원으로 세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고시원이 리뉴얼 오픈되었다고 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43만원이라는 가격을 듣자마자 엄청 비싸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평균 가격이 34만원에서 35만원이기 때문이니까요. 심지어 싼 곳은 30만원도 있는데 43만원이면 왜 이리 비싸냐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뉴얼 오픈한 것을 보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들어오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네, 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물론 리모델링과 그 외의 차별화 전략을 어느 정도 갖춰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런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이럴 때 마케팅 전략으로 초기 리뉴얼 오픈 가격은 3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3개월 동안에만 한 달에 43만원이 아닌 39만원으로 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할 필요도 없이 단지 3개월 이상의 거주 의사만 밝히면 월 43만원이 아닌 39만원에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은 15만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첫 달은 39만원의 월세에서 보증금이 15만원이어서 총 54만원을 내야 하는데 첫 달은 보증금에 해당되는 15만원도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즉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매월 4만원 할인에 첫 달은 특별 할인 가격으로 거기에다가 15만원을 추가 더 할인해 주어서 24만원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3개월 이상 거주 의사만 밝히면 첫 달은 주변 시장 가격보다도 그리고 주변 최저가보다도 더 싸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반짝반짝한 리뉴얼된 고시원을 말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돈을 낼 분량이 첫 달에 원래는 월세 43만원에 보증금 15만원까지 해서 무려 58만원을 내야 했어야 했는데 3개월 이상 거주 의사를 밝힌 그 혜택을 받아서 매월 4만원씩 할인, 첫 달 15만원 할인까지 해서 39만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앞 단위가 무려 2개 단위 내려오는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주변 시장 고시원 월세 가격보다도 비싸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 3개월 이상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장기 거주할 사람들은 거주하면서 이 고시텔의 장점을 계속 느끼게 되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다시 월 43만원으로 돼도 지속적으로 더 거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3개월 거주한다고 해놓고 한 달이나 2달 만에 나간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미리 받아놓은 보증금에서 그 차액만큼 빼서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산다고 해놓고 43만원에서 39만원으로 월 4만원의 혜택을 보았으면서 2달만 있다가 나간다? 그러면 2달치 혜택인 8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초반 오픈할 때 사람들을 묶어 놓을 수 있게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한테 여러 각종 수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 상태에서 이러한 방법을 써먹는 겁니다. 보통 헬스장이나 다른 회원제로 이용하는 업체들의 경우에 장기간으로 등록 할인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한 번에 결제를 해야 이러한 할인 금액을 적용해 주는데 여기는 그렇게 한 번에 결제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주면 사람들은 더욱더 메리트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처음에 오픈할 때 한시적으로만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없애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별도의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이 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월세 가격 설정의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내용은 수요자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응용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유익한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